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송을 켰습니다. 좀 즐겁고 행복한 일로 방송을 저도 하고 싶은데 최근에 계속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만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저만 살고 저만 대비하고 저만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저의 뭐 조그마한 지식이나마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 다가올 빅 브라더 사회에 좀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빅 브라더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조지 오웰이 쓴 1984, 1984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1984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필독하셔야 될 책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전체주의 사상을 그리는 암울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1903년에 출생하셔 가지고 1950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불과 50년도 채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뭐 소름 끼칠 정도로 미래의 암울한 현실을 예언한 작가 중에 하나죠. 언론인이자. 지금 대한민국에 최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인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이 굉장히 뭐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충격을 주고 있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 해킹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좀 힘든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생존에 위협을 받는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뭐 계엄 사태다, 뭐 대선이 앞당겨졌죠. 대선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이죠, 내란. 내란 사건 전후로 해서도 굉장히 이런 핵심 사안들이 지금 묻히고 있어요.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좀 안타깝고, 지금 보시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저는 핵심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CBDC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인제 CBDC는 중앙은행, 한국은행,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토큰이죠. 국가에서 통제하는 어 그 재화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이 CBDC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CBDC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음식을 먹고 누구와 몇 명이서 만났고 팬티를 사는지 껌을 사는지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정책을 모르면, 아젠다를 모르면 이제는 국민들이 통제를 떠나서 죽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조지 오웰이나 어 헉 올더스 헉슬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800 년대생이에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같은 책들은 꼭 보셔야 되는 책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통찰력이 대단한 책이고요.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라는 책은 1932 년도에
올더스 헉슬리가 반유토피아적 소설이죠. 미래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멋진 신세계 같은 책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아 설마.'라는 어떤 이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설마 이럴까 과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조지 오웰이나 올더스 헉슬리가 그 내다본 미래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맞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멋진 신세계를 읽어야 할까요? AI나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 현대 사회의 대중문화, 소비주의, 미디어 조작 등을 꿰뚫어 보는 놀라운 통찰력. 조지 오웰의 1984, 1984와 함께 읽으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여기서 보면 명언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에 의해 통제당한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자유를 포기했다. 진짜 위험한 세상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고통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보면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에 있다가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인간들이 그런 꼴이에요. 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귀찮아서, 알아도, 설마, 음모론, 어떤 이런 어떤 왜곡된 사상과 전체주의에 길들여져서 그냥 옳은 얘기를 하거나 어떤 경고를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알아보려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인제 백신 문제, 주사 문제 겪어 봤지 않습니까? 자, 비참한 현실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인제 오기 시작할 거고요. 현실을 알려주고 현실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정말. 아주 비열한 자존심입니다.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타인까지 죽이는 행동이에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더스 헉슬리나 조지 오웰 같은 사람들이 쓴 이 책들을 봐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항상 쓰는 얘기 중에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함의 끝판이에요, CBDC는. 편안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 한 저번 주인가요? 김혜자 선생님 나오는 드라마가 또 나왔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드라마 보면 천국에서 인제 손등에 바코드 같은 걸로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어떤 인간들이 천국에 가서마저도 그런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빠르고 편안함에 길들여진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CBDC는 제가 볼 때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를 통제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당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스스로 국민들이. 대한민국에는 현금도 있고요. 각종 페이도 있고요. 신용카드도 있고 체크카드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지불 수단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근데 CBDC를 통해서 국가가 일괄적으로 화폐를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는 굉장히 편하죠. 쉽게 해서 세금 원천 징수도 할 수 있고요.
바로바로 그 세금을 뺄 수도 있고요. 나쁜 쪽으로 사용한다 보면 모든 국민들의 어떤 그 개인의 자유와 어떤 그 인권을 낱낱하게 통제하고, 좋은 말로 하면은 관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얼마나 믿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국민 부모도 못 믿는 세상이고 자식도 못 믿는 세상 아닙니까? 서로 불신하고. 부모가 자식의 핸드폰 잠깐만 한순간이라도 보려고 하면 난리가 나는 세상입니다. "왜 내 핸드폰을 보냐." 근데 국민들이 지금 국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건 뭐라고 안 합니까? 지금 SK텔레콤 이거 요즘 이거 해킹되는 거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옷을 벗고 있는 자기의 몸을 24 시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똥 싸고 오줌 싸는 것까지 보여주 그거보다 더 심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제3의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어마어마한 지금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싶습니까? 개혁이라는 말도 좋고요. 혁신이라는 말도 좋습니다. 편리한 거에 젖어 살지 마세요. 그것은 편리를 빙자한 권력의 통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되고요.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 세상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과학이 발전하고 어떤 그 미래의 어떤 그 신속하고 빠른 어떤 결제 수단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과학 발전이 있어서 인간들이 편리해지는 것과 동시에 그만큼 통제당하기도 쉽고요. 해킹당하기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양날의 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편하고 빠르고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인간들이 탐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인간들은 일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백수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들은 이제는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AI가 다 해 주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계가 할 수 없는, AI가 할 수 없는 예술적 가치, 문화적 가치.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엔터테인먼트. 얼마나 가치 있게 재밌게 놀고, 얼마나 기계나 양심이 없는 기계나 AI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양심, 철학, 어떤 선함.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강구하고 믿고 인제 그런 쪽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앞으로는 굉장히 가치관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많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시면 월드 이코노미 포럼 WEF, 제가 가장 증오하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그 집단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얼마 전에 그 총재했던 사람이에요. WEF에서 클라우스 슈밥, 그 인간이 한 얘기가, 그 아젠다가 뭐냐면 미래의 인간들은 2030년쯤 되면 소유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소유하지 않는데 인간이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사기예요, 사기. 그런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탄소를 배출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자전거를 타고 다녀야 되고, 15분 도시. 여러분들은 15분 도시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앞으로 15분 도시 같은 것을, 이제는 인간들을 CBDC로 통제하면서
15분 도시 자전거로 한 15분 내에 모든 것을 몰아 놓고 쉽게 얘기해서 창살 없는 감옥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냐. 음모론 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예전에 1894 년도에 태어난 올더스 헉슬리, 이분이 쓴 멋진 신세계 브레이브 뉴 월드에 이 디스토피아적 소설이 그때 당시에는 미친 사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마.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조지 오웰이 쓴 1984, 여러분들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조지 오웰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1903 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올더스 헉슬리는 1894 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1963 년도에 죽었고요. 이 정도의 세대에 살고 있었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쓴 소설들을 보십시오. 이미 그런 사회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동물농장 같은 세상이 돼 버렸어요. 탐욕에 쩌들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편리하면 되는 겁니다. 플라스틱, 비닐류, 화장품, 화학제품 닥치는 대로 쓰고 버립니다. 그러면서 환경운동하죠. 환경운동합니다. 내 몸에서 향수 냄새만 나면 되고요. 나만 깨끗해 보이면 되고요. 나만 명품 입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WEF 월드 이코노미 포럼 같은 거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감투 쓰고, 어? 남은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라는 사기치면서 자기는 자가용 비행기 끌고 다니고. 자가용 비행기를 왜 타고 다닙니까? 탄소 걱정하는 새끼들이, 인간들이. 자가용 비행기 타지 말고 그냥 일반 비행기 타고 다녀야죠. 돈이 많으면은 이코노미 타지 말고요. VIP 타고 다니든가요. 왜 자기 그 자동차 몇백 대 몇천 대분의 탄소를 한 번에 배출하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탄소 문제를 입에 올리고. 그게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탐욕에 쩌들었습니다. 자기들만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인간들이 일반 사람들을 세뇌하고 현혹시키고 백신 맞으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안 맞고. 인간들이 무슨 케이지에 갇힌 닭입니까? 돼지입니까? 그 검증되지도 않는 것 그냥 다 맞으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이제는 음모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음모론이 없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조지 오웰의 1984, 이 두 가지 책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아, 이 세상에는 음모론이 없구나.'를 느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음모론 중에요, 최소 70% 이상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통계를 한번 보세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흑인들을 상대로 매독 실험까지 한, 국가적으로 매독 실험까지 한 그 나라입니다. 미국, 전 세계 가장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그런데 다른 나라는 오직 하겠습니까? 뭐 중국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만 죽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기 자식들도 죽이는 겁니다. 모르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고요. 모르면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죽이는 거고요. 남편을 죽이는 거고요. 부모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르는 아집과 고집 때문에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고.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대한민국들 의사 전공의들, 의대생들, 전공의하고 의대생이 무슨 기득권이 있다고 악마화해 가지고 지금 국가의 지금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에 물고 있는 고깃덩어리를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짖다가 그 고깃덩어리마저 떨어뜨리고 굶어 죽는 꼴이 될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명심하시고요. 통합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꾸 이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통합? 뭐 한나라? 한나라를 만들자? 한 뭐 100% 통합을 해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100% 통합이 됩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 사회는요 100% 통합하면 되지 안 됩니다. 그거는 독재예요, 그거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극단주의를 배제해야 돼요, 극단주의. 극단주의를 배제하고 전체주의를 배제해야지 100% 통합을 해야 되고 100%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아니 부모하고도 싸우고 자식하고도 싸우고 가족하고도 이렇게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얼굴도 못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100% 국가가 통합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법치, 옳은 어떤 그 룰을 만들어서 그거에 맞게끔 전체주의나 극단주의, 폭력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그런 왜곡된 어떤 정치 상황이나 어떤 그 어젠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않고 정말 이런 어떤 그 디스토피아 이 전체주의에 빠지지 않게끔 컨트롤해 가면서 최대한 국가를 어떤 그 큰 혼란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가는 거 이것까지가 저는 민주주의가 할 일이라고 보고요. 억지로 통제하고 뭐 어떤 규제하고 이렇게 해서는 뭐 CBDC 같은 거 해서 뭐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되지만 서로 직업 간에 계층 간에 국민 간에 존경은 아니더라도 존중해 주면서 최소한 저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검찰 개혁이다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언론 개혁이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대한민국은 절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앞으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요 앞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대기업이나 어떤 특정 단체의 그 광고 찌라시 역할 하지 말고 최소한의 그 인간 인격을 가진 그 언론인 소리를 들으려면 정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펜대를 놀려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그 CBDC 얘기를 하려다가 여러 얘기가 또 인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정말 CBDC 이제 알아야 됩니다. CBDC 모르면요 죽는 세상이에요. 이제 한강에 시체들이 넘쳐날 겁니다. 한강뿐만 아니라 전국에 인제 강가에 시체들이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구나.' 음모론? 음모론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SK텔레콤 이거 2,500만 명 이거 가입된 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킹되는 거 보세요. 뭐 책임진다고요? 유심을 바꿔 준다고요? 그 2,500만 인데 100만 개밖에 재고가 없는데 지네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국민들 현혹시키고 무슨 그럴듯하게 T월드 어쩌고 저쩌고 해 가면서 국민들 현혹시키고 가짜나서 정말 진짜 정말 거지 같은 것들이라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렇게 국민들 현혹시키지 말고 과대 광고하지 말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지금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하루가 넘게. 근데 어떻게 이 노인분들 이거 어떻게 이런 거 하겠습니까? CBDC를 한다고요? 아유 정말 진짜 씨.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갑시다. CBDC 같은 거 하면 진짜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인분들. 그리고 CBDC를 해 가지고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에서 세금 뜯어가는 건 전 세계 1 위적으로 1 위로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 갖고 뜯어가는 나라가 CBDC까지 해 갖고 뭐 더 이상 어떻게 뭘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거지 같은 거
중국 따라가지 마시고 중국 같은 나라나 CBDC 같은 거 하는 거지 한국이 무슨 CBDC를 한다고 그딴 얘기하고 앉았습니까? 아 씨.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이 월급 줄 때 월급 받아 처먹고 연금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 것들이 뭔 씨발 무슨 CBDC하고 뭘 한다고 아가리 쳐 놀리지 말고. 이제 대한민국도 의료는 인제 민영화가 될 겁니다. 민영화가 될 거고요. 인제 대기업 보험회사하고 대기업형 병원, 외국계 병원들이 인제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니까 요 속된 말로 좆된 거예요 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 CBDC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극자 극우에 놀아나지 마시고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올 김용옥 선생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정치에는 별로 자기가 무관심했었다 이거예요.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내가 개인마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자기가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의 나라로 떨어질 수 있는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는 내 일이 아니다. CBDC는 내가 할 바가 아니다'가 하지 아니 가 아니에요. 그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통제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는. 정책은. 정치인들을 보지 마시고요. 정책을 봐야 됩니다. 어젠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정치인들을 신격화하고 있어요. 저 윤석열 같은 사람을 신격화해 갖고 막 가서 데모해 주고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언제 어떤 정책을 하는지를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이가 정말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주당은 다 친중이고 뭐 친북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용옥 씨가 한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씨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김용욱 선생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대립하고 비판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손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이 경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그거를 미국하고 중화권은 유럽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어떤 역사적으로 그들과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어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지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나름대로 어떤 투트랙으로 가서 힘을 합칠 부분은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뭐 동맹이나 전략적 동맹자 동반자 관계는 못 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런 어떤 투트랙으로 나가면서 외교는 외교대로 민간 어떤 사업은 사업대로 이게 투트랙으로 나가서 어떤 경제나 어떤 문화 사회적으로 블록화를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과 어떤 이 큰 어떤 카테고리에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도 뭐 여러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이제 방송만 키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좀 흥분해서 좀 심한 말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잘 그냥 필터링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 12대 시가 되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제 시대가 되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세뇌되고 통제되는 세상에서 사는 것만큼 지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항상 대비하시고 정치인들의 입과 어떤 가증스러운 어떤 워딩만 보지 마시고 살아온 그들의 살아온 어떤 행적이나 정책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이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자, 날씨가 환절기고 이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막 좀 변동이 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앞으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장시간 또 얘기 말씀드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